중국의 생산 능력이 가장 커질 것으로 57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TSMC와 삼성전자, 인텔, 자,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단행함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만한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IoT,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유망 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방금 말씀드린 이 산업 중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없습니다. 반도체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뭐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유행이 됐었어요. 올해 내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투자가 급증할 것이다. 관련 산업은 호황을 맞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미래 유망 산업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인프라가 반도체가 된다. 라고 한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사실상 2, 3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중요한 서적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반도체 투자 전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유망 산업,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성장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서적에서는요. 미국과 중국, 즉 세계의 경제 패권을 둘러싼 주요 국가가 경쟁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기업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숙도 이런 앙숙이 없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자, 근데 이유 없이 싸우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현재 미국의 GDP는 20조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중국은 14조 9천억 달러예요. 아직까지는 미국이 앞서고 있죠. 근데 IMF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기구에서 전망하기로는 빠르면 2026년 그리고 2030년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인구가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양적으로는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반도체, 신재료, 의료, 바이오, 화학, 환경 주요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중국이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난 분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상 의료, 바이오 분야를 제외하고는 중국 1위 기술 분야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자, 앞서서 미래 유망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현재 어느 상황일까요? 일단 설계 분야에서는요, 미국이 독보적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있죠. 엔비디아, AMD, 퀄컴, 그리고 사실상 애플이나 테슬라도 반도체를 자체 설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설비, 즉 생산 능력만 놓고 본다면요. 미국은 생각보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생산 능력을 보면 미국이 37%를 차지했고 유럽이 4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일본이 좀 담당을 했고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10% 미만으로 쪼그라들었고요. 미국은 12%,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과 대만이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의 반도체 투자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030년에 와서는 미국의 생산 능력은 10%로 쪼그라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 미국의 빈자리를 바로 중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중국의 생산 능력이 가장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미래 유망 산업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나의 국가를 가지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이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목하에 대만을 중국으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미국이 필사적으로 막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모의 전쟁 그런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사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전 세계 1위죠. 근데 대만이 오히려 현재 기준으로 반도체 생산 능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TSMC 때문이죠.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TSMC의 작년 4분기 북미향 고객사 매출 비중이 73%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들, 뭐 엔비디아, 테슬라, AMD 등 이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TSMC의 생산 물량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편입시켜버린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생산을 맡길 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필사적으로 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중국이 정말 대만을 전쟁을 통해서 편입시킨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군사력도 막강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바이든 정부가 2,500조나 되는 대규모 경기 부양 인프라 정책을 발표를 했죠. 자, 이 중에서 57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사진 보이시죠? 직접 바이든이 이 웨이퍼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단행을 해라 라고 하면서 다국적 기업들한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투자세 공제.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 설비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최대 이 투자비의 40%를 세 공제를 해준다. 환불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밝혔어요. 뭐 10조 원을 투자하면은 세금에서 4조 원을 공제해준다. 어마어마한 그런 지원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운드리 구축 관련해서는 150억 달러의 연방 기금을 조성을 하고 투자건당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R&D 부문에서도 총 120억 달러를 지원하고요.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해서 7억 5천만 달러의 펀드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국 기업만으로는 의미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통해서 미국에 대대적으로 설비 투자를 단행하게 만들고 있고요. 자국 기업 중에서는 그나마 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인텔이죠. 근데 인텔은 아시다시피 미세화 공정 기술 측면에서는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많이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보조 정책을 통해서 인텔의 생산, 능력 확장, 기술 개발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반도체 투자 전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굴기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TSMC와 삼성전자, 인텔, 자,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단행함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기업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즉 파운드리죠. 비메모리 쪽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자, 그런 두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장비와 소재,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장비에서는 PSK,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SK는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데 이 기업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1위입니다.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웨이퍼에다가 바로 못 그립니다. 그래서 빛에 반응하는 물질인 포토레지스트를 뿌려요. 그 다음에 빛을 쏴서 회로를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대로 실제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빛에 반응하는 물질인 포토레지스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를 나중에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쓰이는 장비가 바로 드라이 스트립 장비다. PSK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또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데 주력 제품이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예요. 후공정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웨이퍼를 자르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조립 포장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자, 그런 것들을 다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고요.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등 이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데 이 레이저 장비가 후공정에 쓰입니다. 웨이퍼를 칩 단위로 절단하는, 그리고 반도체 마킹을 새기는, 자, 그런 용도로 레이저 장비가 쓰이는데 이오테크닉스가 글로벌 1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에 마찬가지로 이오테크닉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소재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월덱스, 원익 QNC가 있습니다. 월덱스는 식각, 인국 공정용 실리콘,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월덱스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익 QNC도 월덱스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만드는 그런 부품들이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원익 QNC 역시 미국의 다양한 그런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덱스와 원익 QNC는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업체에도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이 비메모리 매출 비중도 가지고 있고 미국 법인 그리고 미국의 주요 고객사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미국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면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기업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반도체 투자 전쟁이라는 서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다툼. 자, 여기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업은 한국 기업들을 제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 서적에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리스트,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왜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런 반도체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에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으며 이런 기업들이 자 어떤 스토리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꼭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도 이 반도체 투자 전쟁이라는 서적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